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좋은 암호화폐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XRP의 미래를 다룬 리플 자칭 인사이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과 XRP는 암호화폐 공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열광적인 커뮤니티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XRP 알미는 항상 XRP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들은 항상 회사와 디지털 자산 측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제공해야 할 업적과 기회를 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팬들로 구성된 XRP 알미는 회사와 디지털 자산이 그렇게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온 이유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들은 그 프로젝트에 환호하는 것 이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얼마 전 XRP 매니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이 중앙 집중화되지 않았다는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리플 서버에 이제 정전이 일어났었고 XRP가 중앙 집중화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리플 서버가 이제 정전이 되었을 때 XRP가 꺼지는 게 아니고 리플 서버가 정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XRP는 본인의 할 일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중앙 집중화 에 대한 논쟁은 정말 XRP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받아들여온 이제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플 내부자 이제 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공동체는 자기가 말하는 리플 내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데일리 호들지는 이제 바베이가 리플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으며 그가 은행과 금융기관에 돈을 보내기 전에 결제 거래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전 검증 개념을 창안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2013년 6월부터 18년 5월까지 리플에서 이제 계속 일을 했다는 그런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주 XRP 챗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리플의 방향과 XRP의 기원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평론가들은 그에게 그의 신분을 증명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XRP 레저의 거래 내용을 게시하고 1톤 리플 기어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XRP의 미래에 대해 그는 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이제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시린랩스가 MEW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핀니의 MEW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츠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소재 스마트폰 개발 스타트업 시린랩스가 마이이더 월렛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향후 MEW의 서비스가 시린랩스의 첫 번째 블록체인 스마트폰 제품인 핀니의 콜드 월렛 보관 시스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앞으로 MEW 커뮤니티 사용자는 MEW를 통해 모바일 또는 웹사이트 플랫폼에서 핀니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에 관한 소식인데 엔비디아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그래픽카드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가 다 들어가죠. 그 그래픽카드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전 세계 최고 굴지의 이런 그래픽카드입니다.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019년 1분기까지 크립토 베어 시장에서 암호화폐 하락장에 이제 남은 그 채굴용 암호화폐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세계 주요 반도체 이제 그래픽카드 메이커인 엔비디아는 3월 19일 블룸버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된 채굴 수요를 예상하여 쌓아올린 재고 잔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암호화폐 약세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판매를 못하고 있던 이 채굴용 그래픽카드의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는 초과 재고를 이번 분기까지 1분기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암호화폐 채굴용 하드웨어 그래픽카드가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대규모 시장 성장을 보인 이후 확장된 암호화폐 하락장의 시장에 타격을 받아서 2018년 말 S&P 500에서 주가가 최악
악의 실적을 또 기록했다고 하네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업체는 아직 판매하지 못한 재고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이러한 노력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2020년 회계 연도에 2018년부터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엔비디아 3분기 보고서 발표 이후 드러난 초과 재고 실적은 젠센 황 사장이 암호 숙지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CNBC에 따르게 되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부문은 매출이 5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월가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의 CEO인 황 회장이 현재 월가를 설득하고 있다며 암석 이제 채굴 산업의 주요 회사들은 약세 시장에서 기나긴 역대급 암호화폐 하락장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어플리케이션 직접 회로 생산 업체인 비트메이는 일부 사무실을 폐쇄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했다며 그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암스테르담의 이제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끝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연장선에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남아있던 암호화폐 채굴용 그래픽카드가 판매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재고가 처리 가능하다라는 이 소식이 암호화폐 상승장에 조그만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기술 개발업체가 이제 지캐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의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 기술 개발 업체 페리티 테크놀로지가 지캐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이제 양측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위한 새로운 대체 클라이언트 노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스위스의 대형 크립토 ATM 네트워크에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ATM, 덱스, 스위스는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현금 인출, 포스 서비스, 스위스 및 해외 소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규제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든 베덱스 ATM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베덱스 스위스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가 온라인에 접속해 현재 모든 ATM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며 그 회사는 알파인 국가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웹사이트는 베른, 취리, 제네바, 바젤, 루체른, 로잔 등 스위스 주요 도시의 ATM 위치 26곳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기기는 또 다른 3대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구입과 판매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이제 스위스 대형 크립토 ATM 네트워크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원래 비트코인 스위스 AG로 설립이 되었었는데 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소매 분야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금융표준협회 VQF의 회원이며 크립토밸리 저그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 베드덱스는 또 은행 ATM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원활하고 쉽게 디지털 통화를 사고 파는 것이 임무라고 말을 하면서 최근 리히텐슈타인 우체국이 스위스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제공하는 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를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 350대 ATM이 비트코인 캐시를 지원한다라는 부제 아래에 스위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하나로 암호기업과 블록체인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둥성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밸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확장이 되었다며 현재 인근 리히텐슈타인에 본사를 둔 기업을 포함해 약 750개의 기업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조건과 규제는 그 나라에서 제공되는 암호 관련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해왔다며 그들은 디지털 동전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는 지불과 현금 인출 서비스를 포함하고 그들의 주류를 혜택을 증가시킨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높아갈수록
꼭 어떤 코인이든 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네,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데요. 접근성이 높아지면 확실히 네,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시장 투자가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되겠죠. 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CFTC 위원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 규제받기 원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댄 벌코비츠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위원이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규제를 받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우리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또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여러 기업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확실히 규제를 받기 시작을 하는 게 네, 좋다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있는 우리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좋게 보지만 사실상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암호화폐 시장 하면 그냥 비트코인 떠오르고 비트코인 하면은 2017년 말이 떠오르면서 그냥 투기꾼들 뭐 이렇게 투기 시장, 네, 도박 이거랑 크게 지금 다르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규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류 이렇게 매체들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죠. 암호화폐 이제 매체들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장이 점점 확장이 되고 커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주류 매체들에서 언급하는 이런 보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 없던 분들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탄생하려고 이렇게 그때 이제 투기자본이 몰렸던 거구나. 사실 이게 도박은 아니었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네,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발걸음이 제도적인 규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와 중국은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후에 네, 이렇게 채택을 하려는 네, 액션이라도 보여줘서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카카오 계열사 두나무가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한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인 두나무, 네, 두나무 하면은 네, 거래소 바로 떠오르시죠? 네, 업비트입니다. 네, 이 두나무가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돕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한국중앙일보가 3월 19일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루니버스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실 람다 256의 감독을 받는 이 플랫폼은 IT 신생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고 하는데요. 플랫폼은 저장된 데이터 양에 따라서 블록체인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고도의 보안과 자동 스케일링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두나무는 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고객 비즈니스 분야에 이어 다양한 블록체인 앱과 제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업체들과 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람다 256의 대표인 박재현은 과거에는 많은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지만 대안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의 블록체인 구축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카카오는 자회사 그라운드 X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의 상용 서비스가 오는 6월 말 시작이 된다며 이와 함께 4,400만 명 이상의 한국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있는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며 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송금이나 결제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주고 받으며 이를 클레이튼의 D앱 생태계로 확장시키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엊그제죠. 한 이틀 전에 카카오톡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과 송금 서비스가 탑재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 및 기사들에서 다뤘었는데요. 외신에서도 보도될 만큼 굉장히 큰 기사입니다. 정말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내 지갑과 송금이 가능하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소식인지 아직까지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네, 안타까운데요.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지 네, 나쁜 영향을 미칠 그럴
네, 그 내용이 진짜 요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조금 더 이제 접근성 및 확장성을 넓히는 좋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윙클보스 캐피탈이 암호화폐 시장 기관 유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암호화폐 전문 벤처 캐피탈 윙클보스 캐피탈의 파트너인 스털링 위츠케가 이제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더 유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월가의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유입되는 시점이 올해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관들의 유입을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수탁관리 즉 커스터디 시장이 필요하고 건강한 신용대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토시라고 주장하던 크레이그 라이트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호주 출신의 인터넷 사업가 겸 호주 출신의 인터넷 사업가 겸 컴퓨터 공학 박사인 크레이그 라이트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삭제되었다고 하는데요. 삭제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를 겨냥한 페이크 사토시 봇이라는 계정으로 여태껏 크레이그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 과거 발언들을 처리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싶던 크레이그가 새 계정을 만들어 옮기려 하던 과정에서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또한 가짜 계정들의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 크레이그 라이트의 계정인지 헷갈리던 점과 이로 인해 그가 하지도 않은 말들이 그가 말한 것처럼 퍼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크레이그는 사토시의 논란이나 비트코인 SV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죠. 그는 2015년 IT 전문 미디어 와이어드와 기즈모도에서 처음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이래로 2016년 5월 영국 BBC 방송과 이코노미스트 GQ와의 인터뷰 등에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참 어이가 없네요. 하지만 그가 내세운 증거들은 정황 증거일 뿐 확실한 증거들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 SV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크박사 정말 참 암호화폐 시장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있는 이런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또 욕 먹을 짓을 많이 하긴 했죠. 작년에 특히 이제 우지안과 해시 전쟁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한 주범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안 정말 많이 욕 먹었는데요. 사토시라 주장도 이제 했었던 크레이그 라이트의 트위터 계정이 갑자기 중단되었던 소식입니다. 참 크레이그 라이트 예전에 그렇게 막 똑똑해 보이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암호화폐 시장계의 이단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떠한 모습들로 이렇게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실버게이트 뱅크가 2018년 4분기 59명의 신규 암호화폐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실버게이트 은행은 2018년 4분기에 수많은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실버게이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채굴자, 관리인 및 세계 투자자를 포함한 542개의 디지털 통화 관련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18년 9월 이전 신고 이후에 암호화폐 관련 고객이 59명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12월 31일까지 232명의 암호화폐 고객들이 규제 준수를 포함한 은행의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의 다양한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은행은 또한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디지털 통화의 수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18년 4분의 4분기 이 은행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암호화폐 채굴자 및 서비스 제공 업체 등 신규 고객 중 이제 2개, 34개 회사 및 24명의 투자자를 확보했다며 1년 내내 이제 암호화폐 고객에서 파생된 실버 게이트의 예금은 약 11.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류로 더 나아가는
네, 주류로 더 나아가는 암호화폐 나스닥, 블룸버그, 로이터의 암호화폐 지수를 공급하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공급 업체죠. 코인마켓캡이 저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이트인데요. 20일부터 두 개의 암호화폐 벤치마크 지수를 자신의 플랫폼은 물론 나스닥 글로벌인 덱스 데이터 서비스, 블룸버그 터미널, 톰슨 로이터 이콘, 그리고 독일의 베르제 슈트가르트를 포함한 금융 데이터 피드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코인마켓캡은 수요일 이 벤치마크 지수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0개의 암호화폐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뉴스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수는 CMC 크립토 200 지수라고 불리며 비트코인을 포함하고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90% 이상을 다룬다고 회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인 CMC 크립토 비트코인 제외 지수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배제한 시장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며 세계 최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 시가총액의 50%를 조금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코인마켓캡의 CEO는 이 지수들이 암호화폐 데이터를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렉티브의 판매 책임자인 페이비언 콜리는 코인마켓캡의 데이터는 그의 회사가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지수를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횡보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시카고 시장이 암호화폐 채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18일 람 이매뉴얼 미국 시카고 시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 채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민족 국가의 쇠퇴와 동시에 도시 국가가 떠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치 환경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할 것이며 누군가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암호화폐를 통해 생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그때 암호화폐 채택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SEC는 암호화 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암호 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보고서는 SEC의 암호화 자산 규제 강화를 통해 신기술의 개발, 암호화 자산의 불법 결제 방지, 사이버 공격 관련 리스크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